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인하와 지급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분담금 협상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20일 일간 콤파스와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언급했다. CN-235 수송기는 한국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란토 장관은 지난해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 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은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 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보람의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계약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 사업을 취소하고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구입을 추진 중이라는 프랑스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21일 현지 일간 템포와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인도네시아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력한 방어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은 만난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전투기 구매 등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은 프라보워 장관이 지난 11일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며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잠수함 4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X 사업을, 대우해양조선과는 2차 잠수함 건조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라트리뷴은 이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구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작년 초까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낸 뒤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입금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인니 KF-X 사업 철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니 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한인니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인니 고위층 면담, KF-X 공동개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작년 말 인니를 방문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은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인니 현지에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개발공의회를 개최해 인니 PTDI사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KF-X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니 엔지니어는 28명이었으나 공모회 이후 총 72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니는 KF-X 체계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개발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계개발의 20%의 지분을 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기술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현지 안타라 통신은 8일 현재 방산업체 디르간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KF-X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에서 300여 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할 것이며 우리는 20%의 개발비를 분담하지만 전수받는 기술은 100%라고 강조했다. 이는 8조 7천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KF-X 개발 사업에서 불과 1조 6천억 원만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일대 제공과 현지 생산 라인을 받는 것도 모자라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모두 전수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인도네시아는 이년여 간이 탐색 개발을 통해 도출한 현존 기술과 부족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으며 계약된 1조 6천억 원 외에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는 반면 계약에 따라 핵심 기술 전부를 요구하고 이전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 헐값에 인도네시아로 넘어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없었던 KF-X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파트너를 모색했고 기반 기술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체결, 1조 6천억 원의 비용 분담을 할 파트너가 생겼다면서 이를 적극 홍보해 예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업 강행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이러한 계약 조건이 발목을 잡아 KF-X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개발한 고급 기술 유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이며 회교국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KF-X 탐색 개발 당시부터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 시 제3국으로의 유출을 우려하며 기술 이전의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주장대로 KF-X 개발 기술이 100%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경우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곧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로 이어진다. 고급 기술 유출도 문제다. KF-X의 개발 주체는 한국이며 전체 개발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것도 한국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상징적인 수준의 적은 비용만 분담하면서 20%의 비용 지불, 대가로 100%의 기술과 시제기, 심지어 생산 라인까지 제공받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 업계에서는 한국 국민의 혈세로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을 이룩해주는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KF-X 체계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도네시아에 제공되는 기술 목록과 구체적인 옵션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에 대한 비난이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가 프-35A보다 우수한 점을 살펴보고 한국, 일본,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사업 카이에 따르면 KF-X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F-35A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대 항전 장비와 운동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 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츠의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m에 달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 미사일 연락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다량의 무전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4탄도 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수상미사일 ALCM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X는 미국산 F-35 수입으로 충족항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 저탐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츠는 5세대 전투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R&D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카이 측은 설명한 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우선 지원 시스템, 공중구세 확보 및 해상 정밀 탈승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F-X 외경은 미국산 F-35A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A보다 운용비가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시제기로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으로 일단 6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부품의 국산화와 엔진 개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블록 1에서 3까지 끊임없는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한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 5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해마다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위에서 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7위, 영국 8위, 독일 13위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단계, 3단계 하락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다른 국가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 원 많은 6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전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방 예산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6년 뒤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 명과 25만 명, 예비군은 310만 명과 5만 6천 명, 전차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일본의 모병제 구조를 감안해서 봐야 할 겁니다. 반면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정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로 해 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FP 수치로 북한 국방 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 예산의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고 핵 전력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돼 실제 전력 차이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 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지만 2019년 세계 기아지수 분석에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형 무역 적자는 2018년 27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스텔스기 F-35A를 도입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여건이 못 됩니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 8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구축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으로 대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권력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직접 원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목적이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고 들어왔겠는가라며 남한의 F-35 도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급격히 벌어지는 군사력 격차를 비대칭 전력으로 메운다는 전략이지만 추악한 경제 구조와 외교적 고립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